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된다. 과연 내 집 마련은 언제쯤이 좋을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1.47% 하락했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1.31%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1.5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좀 살펴보실까요? 2019년 1월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33% 하락, 수도권은 마이너스 0.28%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0.37%가 하락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31% 하락, 수도권 마이너스 0.27%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0.36%가 하락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36% 하락, 수도권 마이너스 0.34%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0.37%가 하락을 했고요. 2019년 4월에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47% 하락, 수도권 마이너스 0.42% 하락, 지방은 마이너스 0.49%가 하락했는데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1.47% 하락했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1.31% 하락했고 지방은 마이너스 1.59%가 하락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더 하락했습니다. 사실은 지방은 2016년 11월부터 사실은 지금 17년, 18년, 19년 한 2년 한 5,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지방은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지난해 4분기 이후 주택시장이 발빠르게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2018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0.48%씩 상승하며 호황을 보였으나 지난 9.13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2019년 4월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47% 하락, 수도권은 0.42% 하락, 지방은 0.49%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은 5.6%, 서울은 9.7%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지방의 경우는 2016년 11월부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는요, 주력 산업 침체와 더불어 신규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43,44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7%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승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6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은 발빠르게 위축이 됐습니다. 특히 9.13 부동산 정책이죠. 특히 대출 규제 강화 정책 이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매매가격 상승세도 둔화가 되었습니다. 2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18,3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6%가 하락하였으며 서울은 4,552건으로 2013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2월 달은 수요가 많은 달이죠. 이사철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주택거래 시장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연간 주택거래량은 3년 연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물 부족으로 비수도권은 경기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되는 등 지역별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전국 거래량은 약 85만 6천 건으로 2015년 대비 28%가 감소한 수준인데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도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실까요? 2011년부터 제가 2019년도까지 자료를 뽑았는데요. 2월 거래량을 보실까요? 2011년도에
5,586건. 6월 거래량은 없고요. 2011년 연도별 주택 거래량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2월 거래량은 55,100건. 그리고 6월 거래량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2012년도 총 주택 거래량은 108만5천 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3년은 2월 거래량이 47,000건. 그런데 2013년 6월에 129,90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따가 2013년 왜 6월에 이렇게 많은 거래가 있었는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2013년 주택 거래량은 851,850건이 됐고요. 2014년도 78,798건, 6월 거래량은 73,108건, 그리고 전체 거래량은 105,173건으로서요. 2013년보다 4년도에 무려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 2월에 78,864건, 6월 거래량도 113,383건, 전체량은 1,193,691건으로 18.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 2월 거래량은 59,265건, 6월 거래량은 92,611건, 전체는 105,3,069건으로서 2015년보다 2016년도에 거래가 감소되었습니다. 무려 13.3%가 감소된 것은 이건 지방의 이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지방은 감소했습니다. 2017년도 2월에 63,484건, 6월에는 98,000건, 947,000건, 11.2%가 감소됐고요. 2018년도 2월에 69,679건, 6월에 65,027건, 지난해 거래량은 856,000건, 2017년도 비교한다면 무려 10.6%가 총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난 정부가 9.13 정책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리고 2019년도 2월에는 43,444건인데 2018년 2월과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이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매물은 급감한 반면 투자 수요가 집중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015년도에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데 2018년 수도권 거래량은 약 47만 건으로 3년 전 대비 23%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입주 물량 증가,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급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데다 일부 지역의 급매물이 소진된 후 주택 매수 시장은 다소 정체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2012년 전후로 주택거래 시장 위축이 장기화됐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부터 서서히 가격이 하락장을 보였죠. 그런 것이 2009년, 10년, 11, 12년까지 계속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2년 전후로 주택거래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되고 하우스오프어 등 증가, 국내 주택 경기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당시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되기 시작했죠. 약 15개월가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도 하락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12년 주택 거래량은 통계 집계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증가하고 특히 수도권 거래량 감소와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대한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서 11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은 포화 그리고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대부분 지방광역시는 10%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양극화가 됐어요. 지방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광역시는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들어서 역시 광역시에도 지방도 거래가 둔화되면서 전국 주택시장은 침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전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 시기에 월 평균 주택 거래량은 약 58,000건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4%가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주택 거래량은
당시 수준보다도 더욱더 낮은 상황입니다. 당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하우스 오브 푸어가 부각됐습니다. 미분양이 증가되는 등 국내 경기 전반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바 있습니다.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가계부채의 증가, 주택 수요 계층의 감소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 불안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택시장 위축세가 장기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12년 당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경기 침체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실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죠. 당시 거래시장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완화 정책을 썼죠. 2012년, 2013년 2년 동안 주택거래 정상화 및 미분양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2년 5.10 대책입니다. 그리고 2012년 9.10 대책에 이어 2013년 4.1 대책, 그리고 2013년 8.28 대책 등이 시행되면서 주택 거래량은 2013년 하반기 들어서 반등하는 등, 그래서 2013년 6월에 무려 엄청나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입니다. 정부는 늘 스폰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완화하고 이런 스폰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정부는 완화 정책을 쓰고, 부동산이 너무나 과열되면 규제 정책을 쓰고, 뭐 이게 일상화된 건데요. 2012년 5월 10일 대책을 통해 볼까요?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했습니다. 강남 3구 2012년 5월 10일 대책이 말이죠. 강남 3구 주택 투기 지역 및 거래 신고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입니다. 공공분양을 축소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개편하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DTI 금융권 자율 적용, LTV 완화, DTI와 LTV를 60%에서 70%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일부 면제했습니다. 그리고 828 대책은 취득세를요 1%에서 3%로 인하시켰습니다. 차등 적용입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은 1%입니다. 네, 1%. 이렇게 차등 적용했습니다. 1%부터 3%까지 인하시켰고, 다주택자 차등 부과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등 새로운 방식의 모기지 상품 등을 제시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주택 거래량은 4일 대책 발표 이후 4월 들어 전년 대비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대책이 본격화된 5월, 6월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2013년 6월의 거래량이 무려 13만 건입니다. 12만 9,901건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월 거래량은 4일 대책 본격화, 취득세 감면 종료가 2013년 6월 30일, 그 전에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이런 영향 등으로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 동월 대비 143.6%가 증가했고, 지방은 무려 118.8%에 비해 증가폭이 컸습니다. 서울은 전년 동월 대비 158.6%가 증가하였고, 특히 강남 3구는 거래가 215.4%가 증가하여 거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155.3%, 단독 다가구 주택은 79.8%, 연립 다세대 주택은 75.8%로 각각 증가하였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1.7%가 증가, 지방은 140.8%로 하여 수도권 아파트 거래 회복세가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가 이제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서울 강남권에서는 2013년이 최저점으로 매수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 거래 시장의 개선 여지는 낮은 가운데 향후 신규 입주 예정 물량 공급은 지속될 전망이고요. 주택 거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2019년도에도 중요한 정책 과제,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기조의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뭐였습니까? 금융규제를 강화를 통한 수요를 억제했죠. 두 번째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자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제한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시켰습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등은 바로 주요 골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정이 지속된 만큼 주택시장이 침체되더라도 기존의 규제 강화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9.13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완화 정책은 하지 않을 예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2016년 이후 주택시장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기타 지방의 경우 올해에도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 평균 약 37만 호인데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40%가 증가한 수준이고 특히 경상권, 충청권,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2018년 신규 입주 물량은 약 13만 7천 호로 주택시장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올해 약 19만 호 최대 물량입니다. 공급될 계획으로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지방은 말이죠. 인구가 정체되고 있죠. 노령화로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침체 등 부진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경기가 회복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시장 침체 지속 시 매매가격 추가 하락 및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내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거래시장 침체로요.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주택시장 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경우 주택 투자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매도자 간의 관망세도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거래 위축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주택을 투자했잖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5천이면 5천만 원만 가지고 갭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 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갭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이 생길 것이며 세입자들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해도 거래시장 침체로 매도가 쉽지 않아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주택가격은 이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추가 공급의 여파로 미분양 증가 및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지역마다 변동률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가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하지 않는 한 2020년 이후 2021년, 2022년도 정도가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